안녕하세요. 동인간주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쌤들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 민주당의 권력 구도를 살펴봤다면 오늘은 야권의 권력 구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요,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완벽한 어쨌건 큰 리더십 속에서 정청래 대표 뭐 그 둘러싼 김민석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라면 지금 국민의힘은 명확한 리더가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물론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의 명실상부한 대표지만 어쨌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 속에서 뭔가 국민의힘 내부도 보면 장동혁 대표로 가까지 명확하게 지금 안 되는 상황이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워낙 정치 경험이 그렇게 길지가 않고 쫙 떠오르는 별로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정치 경험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기에는 믿고 갈 수 있는 거야? 관망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그 외에 다른 플레이어들은 지금 이런 플레이어들이 지금 어쨌건 국민, 당 지지층, 국회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지금 사람들일 겁니다. 이들의 권력 구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 당대표가 된 이후에 열심히 지금 했는데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을 때만 해도 진짜 국민의힘이 막 맹공을 퍼부으면서 이거 민주당을 수세로 볼 수 있다. 생각보다 집권 첫 해에 찬스가 왔다. 라고 했지만 지지율이 별로 안 움직입니다. 예. 1차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장동혁 대표의 고민, 1차 고민 여기에 있어요. 지지율이 안 올라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 벽을 넘어야 돼요. 사과와 절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자, 이제 다음 주가 12월 3일 계엄 1주년입니다. 자, 이 속에서 이걸 지금 어떻게 넘어갈 거냐. 이 5명의 생각들이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죠? 자, 이들의 야권의 권력 구도를 이들 5인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다 보니까 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조갑재 대표. 지방선거 때 살아야 하기에 내부에서 장동혁 선장 자격 없다. 다른 선장을 모셔야 한다고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 마치 지방선거 전에 장동혁 대표를 교체할 수도 있을 움직임이 있을 거다라고 전망하기도 했는데 국민의힘 얘기 들어보면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는 없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1차적으로 그래도 장동혁 대표가 여기 보시면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1위예요. 뭐 어떤 거는 뭐 여기 조국 정점 큰 차이는 없어요. 여기는 어쨌든 여기서는 1위로 나왔는데 그래도 어쨌든 가장 선두권이에요. 야권에선 그러면 장동혁 날리면 만약에 날리면 누굴 세워? 없죠 뭐. 지금 1위예요 장동혁 대표. 어떻게 날리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심지어 국민의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장 대표 물러나면 비대위원장 할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예. 그만큼 사실 국민의힘 쪽 야권 쪽에서 씨가 마른 좀 측면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 주 보면 뭐 재선, 3선 의원들 많이 가서 면담도 했거든요. 근데 면담하고 나서도 그냥 일단은 뭐 이런 얘기 하죠. 외연 확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장동혁은 흔들지 말자. 장동혁 지도부에 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일단은 장동혁까지 흔들리면 우리 당이 정말 중심이 없다. 여기에는 이제 일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장동혁 대표의 힘이죠. 어쨌건 힘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시끌시끌해지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게 언제적 얘기예요? 이번 달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체포가 됐습니다. 이때 사실 특검이 이제 체포할 때 기각됐어요. 결국 기각됐는데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할 때 보면 사실은 맞는데 이게 범죄인가? 다툴 소지가 있다. 특검은 범죄라고 하는데 맞나? 이런 이제 퀘스천을 냈습니다. 당시에 황교안 전 총리가 쓴 SNS 글을 보고 이게 이제 내란과 같이 한 거다 뭐 이렇게 엮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체포가 좀 무리한 소지가 있다. SNS에 글 썼다고 체포하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도 있는 국면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니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 황교안 대표하면 이제 뭐가 떠오르는 게 부정선거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는 좀 같은 말을 해도 황교안 전 대표도 인권이 있으니까 하지 마라. 뭐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황교안이다가 뭐냐. 이런 얘기들이 당 주류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강성만 보는 거 아니냐. 장동혁 대표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생각은 뭐냐?
지금은 더 당당하고 강하게 싸워야 할 때다. 누구와? 민주당과. 이렇게 막 내란으로 몰아가면서 모든 걸 말살시키려고 하는, 검찰과 사법부도 없애려고 하는 이런 민주당과 싸워야 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도혁 대표도 내가 중도로 안 가겠다는 건 아니에요. 장도혁 대표도. 지지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한다면 연초부터 변화할 수 있고 12월 말까지는 일단 지지층에 무게를 두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두 가지죠. 지금 이슈는.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12월 3일 계엄 1년인데 요게 이제 사과와 연결이 되는 건데, 계엄 사과와. 장도혁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사과를 한다고, 일단 사과를, 장도혁 대표 쪽은 얘기는 이렇죠. 이미 사과를 많이 했고 안 한 게 아니고 계엄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또 사과한다고, 네, 이게 해결이 되고 넘어가냐는 거예요. 장도혁 대표 이런 얘기를 했죠. 자, 민주당은 우리가 고개를 숙이면 목을 부러뜨리고 허리를 숙이면 허리를 부러뜨리고 엎드리면 밟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과를 할 때마다 늘 밀렸다. 오히려 사과로 뭔가 국면이 잘 전환된 적이 없다. 그럼 사과가 정답이냐?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절연도 우리가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했는데 이제 같은 당은 아니니까요. 절연합니다 라고 절연이 되냐는 거예요. 근데 중도 쪽에서는 그럼 그거라도 해야지. 어쨌든 우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완전 절연해야지. 멀어져야지. 계엄은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을 떼내야지 라는 쪽과, 그래도 안 떼진다. 오히려 지지층만 실망해서 나간다. 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장동혁 대표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는, 자, 이제 다음 주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제 계엄 원내대표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구속이 만약에 돼버리면 이제 이걸 우려하는 거죠. 이제 정당에상. 예. 해산으로 가진 않을까. 예. 그러니까 일단 구속이 된다면 국민의힘 전체가 계엄과 내란 프레임으로 다시 빠져들고, 그 여론으로 인해서 헌법재판 민주당이 몰아붙여서 정당 해산까지 가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사이에서 우리가 절연하고 사과하고 해서 지지층마저 떠나보낸다면 우리 당은 정말 설 자리가 없다. 이런 고민들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장도혁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본다면. 어쨌건 장도혁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12월까지는 고비를 넘겨보자. 이 계엄 고비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똘똘 뭉쳐서 싸울 때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장도혁 대표 쪽도 어쨌건 그 다음부터는 뭐 당도 개혁하고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게 이제 당 주류 세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뽑은 원내대표니까. 자, 주류 세력은 어떤 생각이냐를 보면, 일단 이 계엄, 절연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 부분을 조금 여러 가지 걸로 지금 지켜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주류 쪽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지금은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일단은 싸우는데 힘쓰면서 똘똘 뭉쳐 있자. 왜냐면 앞으로 벌어질 일이 불안하니까요. 똘똘 뭉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이 우리가 황견이다 이렇게 해서 너무 또 절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주류 세력에서는 그건 아닌데, 윤 어게인과는 확실히 좀 떨어져야 되는데 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상당수는요, 장도혁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봐야 됩니다. 관망이에요, 관망. 왜? 총선이 멀었거든요. 예. 국민의힘 의원들의 가장 머릿속에 뭐였어요? 다음 총선 공천이죠. 근데 아직 총선이 멀었어요. 장도혁 대표가 총선 공천권도 갖고 있지는 않는 거죠. 아직 총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굳이 장도혁 대표에게 굳이 줄 설 이유도 없는 거고, 근데 지금 당이 흔들리니까 장도혁 대표를 흔들 필요도 없는 거고, 이런 거예요. 많은 주류들이. 그리고 관망입니다. 그럼 지방선거는 어떻게? 지방선거는 물론 뭐 조갑재 대표처럼 지방선거 너무 중요해 이런 의원도 있겠지만, 또 상당수 의원은 지방선거는 좀 내 얘기는 아닌 거죠.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기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총선 때처럼 막 이렇게 달려드는 분위기도 아닌 겁니다. 그러면 지방선거 때문에 마음이 타는 건 누구겠어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이죠. 그 대표 주자가 누구예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오 시장이 지금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요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목소리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민주당이 계속 때려요. 그죠?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오세훈 시장 때리기를 합니다. 왜 때려요? 일단 힘이 세니까. 그렇게 봐야겠죠. 예. 서울시장을 뺏어와야 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워낙 강력하니까, 워낙 오래 하기도 한 터줏대감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서울시장 절대 뺏기면 안 됩니다. 지금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미 민주당이지만 여기 쉽지 않거든요. 이 싸움은, 경기도는. 근데 서울은 국민의힘이 해볼 만한 싸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잡아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오 시장이 어쨌든 목소리가 있는 거죠. 근데 오 시장은 장동혁 대표와는 목소리가 달라요. 수도권 선거는 중도층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도층. 무슨 얘기를 해서 이번 주에 계엄사가 왜 한 번만 해? 왜 5번만 해? 필요하면 5번도 하고 100번도 해야지. 장동혁 대표 아까 뭐라고요? 고개를 숙이면 목을 부러뜨린다고 했잖아요. 무슨 꼭 숙이고 또 숙이고 또 숙여야지. 계엄은 잘못했으니까. 누구의 목소리를 지금 대변하는 거예요? 중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겁니다. 왜요? 지자체장은요 마음이 급해요. 특히 수도권은 중도가 세잖아요. 당장 내년 6월에 선거 치러야 돼요. 본선에서. 지금 당 지지율 20 아까 몇 %였죠? 20 몇 % 초반대? 그걸로는 본선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합니다. 중도로 빨리 가야 돼요. 근데 당이 안 가요. 그러니까 계속 당한테 지금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박현준 부산시장 마찬가지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해요. 결집은 될 만큼 됐어요. 이제 중도 세력을 아우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당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기초단체장들 모였는데 부산 중구청장인가요? 구청장이 우리는 개딸당 되면 안 된다. 민주당처럼 강성당원이 정당이 되면 안 되고 대중정당이 돼야 된다. 당 지지율을 올려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는 게 지자체장들은 마음이 급한 겁니다. 지금 자기 다음에 돼야 되는데 지금 지지율 갖고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자, 어쨌건 오세훈 시장도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있죠. 한강버스 문제도 있었고 뭐 명태균 논란도 있지만 그래도 서울시장 적합도를 물으면 여전히 압도적으로 1위가 나오는, 지금 여권에서는 가장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봐야 돼요. 근데 또 묘한 게 한강버스 뭐 지금 종묘 이런 거 계속 때리잖아요. 김민석 총리를 비롯해서. 근데 누가 잘 안 도와줍니다. 이게 누가 안 도와주냐? 이 장동혁 대표가 또 잘 안 도와줘요. 뭔가 참전해서 오세훈 시장을 쉴드 쳐주지는 않아요. 장동혁 대표는 오히려 지금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불리는 다른 나경원, 신동욱 의원과 사실은 더 친하긴 하죠. 이쪽과 장동혁 대표는 결이 여기가 더 친하긴 하고. 근데 뭐 그렇다고 장동혁 대표가 오 시장하고 각을 세우거나 오 시장은 안 돼 뭐 이런 생각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비슷한 상황인데 오 시장은 지금 이제 중도표를 얻어야 되니까 서울 의원들 이런 의원들과 함께 많이 활동을 지금 하면서 중도표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준석 대표와의 연대, 개혁신당과의 연대입니다. 오 시장 선거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이 있었으니까 이준석 대표가 도와주기도 했고 둘이 워낙 친하죠. 김병민 서울부시장도 이준석과는 자주 소통하는 사람이고 같이 고민하는 지점이 많다. 협력해 나가는 부분이 꽤 있지 않을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오 시장이 왜 이준석 대표와 개혁신당과 연대를 얘기를 하냐면 갈라지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번 선거도 박빙인데 지난 대선 때도 보면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지만 김문수, 이준석 합치면 어쨌건 합친 값만 보면 물론 합친다고 무조건 그 단일 후보가 다 먹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산수적으로 합치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갈라지면 진다는 거예요. 보수표가. 그래서 무조건 왜냐면 1, 2% 사이로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성패가. 그래서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과의 연대를 장동혁 대표에게 계속 직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쪽에서. 장동혁 대표가 아예 생각이 없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다고 엄청 적극적인 것 같지는 않고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이제 플레이어 이준석 대표는 그럼 뭐 어떨 거냐. 지금 얘기한 대로 이번 지방선거의 또 하나의 키는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합칠 수 있냐는 거예요. 합친다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합당이 아니면 연대예요. 합당은 아예 이제 당을 하나로 합치는 거고 연대는 이제 같이 나와서 후보를 안 내는 거죠. 한쪽이.
예. 이쪽 후보가 나오면,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는 지역은 개혁신당이 후보를 안 내고 반대인 경우는 반대로 하고, 예. 그러면 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대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출마 여부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동탄 주민들이 원하면이라는 조건이 달긴 했지만 가능성은 열어놨어요. 국민의힘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지금 경기도지사 후보가 마땅치가 않아요. 예, 지난번에 출마했던 김은혜 의원은 안 나올 것 같고, 안철수 의원도 지금 소극적이고, 지금 이제 원유철 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정도 좀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건 그러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오면, 예? 나오면 국민의힘 후보가 후보를 안 내는 거죠. 대신 다른 지역, 특히 뭐 서울시장 이런 데는 개혁신당이 후보를 안 내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런 이제 연대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없다고는 보기 어려운 거고. 그러면 근데 이준석 이 두 당이 연대가 돼? 지금 이준석 대표는 가장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쪽인데, 근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 사과나 절연에서 소극적인데, 두 사람의 관계가요, 겉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장동혁 대표는 황교안 시즌2다. 계엄사가 기대도 없고 계엄사가 안 하고 가면 그냥 황교안 대표처럼 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부동산 갖고 공격을 받자 쉴드도 쳐줬어요. 민주당이 장동혁 대표의 부동산 뭐 7채가 8채 있다고 공격받았잖아요. 그때 마이바흐나 벤틀리 타는 사람들이 중형차, 경차, 용달, 오토바이 한 대 있는 사람에게 차가 4대라고 공격한다라고 쉴드를 쳐줬는데, 관계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 그래서 뭔가 하고, 당내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한동훈 주류 세력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예전에는 그 주류 세력이 개혁신당 대표, 이준석 대표 쫓아낸 거잖아요, 결국. 그죠?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쫓아냈잖아요. 그때는 뭐 이준석 대표가 뭐 흔히 말하는 싸가지도 없고 뭐 별로다 뭐 엄청 그랬었는데, 또 친윤 주류도 얘기 들어보면 한동훈 대표보단 낫더라. 아, 뭐 좀 재발견이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약간 반사이익인가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공격도 많이 해주고 하면서 뭔가 시간도 많이 지났고 이제, 예, 지났고 하다 보니까 반감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 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보니까, 주류 의원들을 만나보니까. 예.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아직도 좀 반감이 있죠. 날 그렇게 때려서 쫓아냈는데 나한테 사과도 안 하고 하는 마음도 좀 있을 텐데, 어쨌건 예전보다는 좀 가까워진 건 분명해 보이는데, 이까지 갈 거냐? 아직까지 넘어야 될 벽이 많습니다. 그죠? 지금 이준석 대표는 한 번도 연대한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안 한다 그러죠. 절대 안 한다 그래요. 지금까지는. 절대 안 해요. 근데 뭐 정치에선 절대는 없으니까요. 네, 한번 지켜보죠. 오세훈, 이준석, 이 박형주 시장 이런 쪽에서는 지금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특히 서울 의원들, 또 소장파 의원들은 중도로 가야 되는 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윤호개인하고는 완전 절연하고 가야 된다는 쪽이에요.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중에 대표자가 한 명 남아있죠. 한동훈 전 대표죠. 자, 한동훈의 존재감은 계속될까요? 살아날까요? 자, 보십시다. 한동훈 전 대표는 중도 쪽으로 가야 된다는 쪽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나 달리 이게 큰 흐름은 오세훈, 이준석과 같은 쪽이에요. 중도로 가야 된다. 외연 확장해야 된다. 중도는 실존합니다. 이들을 대변해야 독재를 막고 수권 정당 될 수 있습니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중도 없인 못 이긴다라는 게 한동훈 전 대표의 얘기예요. 한 전 대표 암흑기를 겪었죠. 암흑기 맞았던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되면서. 그 전에 개입을 했죠. 사실상 전당대회에 국민의힘이 최악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장동혁 찍지 말고 김문수 찍으라는 얘기였습니다. 결선 붙었을 때. 근데 장동혁 대표가 됐어요.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었죠. 명분은 뭘 잃은 거예요? 어떻게 한동훈 대표가 김문수 대표를 지지할 수 있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얘기하면서 명분을 잃은 거고, 실리는 그렇게까지 해서 장동혁 대표를 막으려고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됐으니까 본인의 영향력도 많이 쪼그라들었다는 거가 드러난 상당히 힘든 구속. 과연 답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제기를 할 수 있을까?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뭔가 두 가지 최근 사건으로 해서 한동훈의 존재감이 살아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지금? 항소포기죠. 대장동 사건. 검찰이 항소에 포기한 거예요. 항소 포기하자마자 가장 빨리 올린 야권 인사입니다.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습니다. 그 특유의 엣지 있는 그 이 발언 하나로 상당히 주목을 받았죠. 그러면서 정성호, 추미애, 조국 누구라도 대장동 일당 취소에 대해서 나와 토론합시다 하면서 공격적인, 이전까지는 사실 인터뷰도 안 하고, 한동훈 대표 제가 암흑기라고 표현한 곳에 있어서는 차근차근 본인은 가겠다고 지방 민심 탐방 다녔었어요. 그래서 우리 라이브 하고 이러면서 민심, 국민들을 만나는, 그러니까 정치와 좀 발을 떨어뜨려 놨었다가 이 건 터지고 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뷰도 하고 방송에도 출연도 하고 많이 하면서 이 이슈를 지금 주도를 했죠. 이 이슈가 왜 한동훈 대표에게 유리한 이슈냐면, 한동훈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예요? 정권에게 물러서지 않고 권력에게 할 말 하면서 뭐 절대 정권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하는 조선 제1검 이미지가 다시 살아난 거죠. 그 조선 제1검이 검찰에서 다 죽어버린 모양새가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신중하라고 했더니 검찰에서 반발했지만 결국 누구도 다 항소를 한 건 아니지 않아요. 물론 할 수 있거든요, 그죠? 검찰총장이 지시할 수도 있고 서울중앙지검장이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수사검사들도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죠. 권력 말 들은 거죠. 그때 권력 말 안 들었던 한동훈 당시 검사의 그 모습이 떠올랐고, 그때 눌렀던 뭐 추미애, 조국 이런 당시의 장관들과 대비가 되면서 한동훈 대표가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공교롭게도 또 하나가 터진 거예요. 론스타 승소란 거죠. 론스타가 우리나라에게 신청했던 배상금이 뭐 원래 18조 수조 원이었다가 많이 3천억으로 줄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3천억도 우린 낼 수 없다, 우리의 혈세를 낼 수 없다라고 취소 소송을 했는데 거기서 이겨버린 겁니다. 당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는데도 이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취소한 거가 덕분에 우리가 3천억의 세금을 아꼈네 라는 모양새가 되면서 존재감을 과시하게 됐고,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얻으려 하지 말고 국민께 사과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존재감은 이제 다시 살아난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 다음 뭐 할 거냐는 거야. 한동훈 대표가 뭘 할 거냐. 그럼 다음 지방선거 때 뭐 진짜 서울시장 나올 거냐? 아니면 뭐 부산에서 지금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이제 의원과 겸직할 수 있으니까 의원직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부산시장 나오려면 의원 그만둬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보궐선거가 생기잖아요. 부산에서, 북구에서. 그럼 그 자리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나갈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럼 나가려면 뭘 받아야 돼요? 공천을 받아야 돼요, 공천을. 그럼 장동혁 대표나 친윤 주류는 여전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싸늘하거든요. 그럼 과연 공천 받을 수 있을 거냐. 거기다가 또 장동혁 대표가 어쨌건 당원 게시판 문제는 한번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내로. 그 이슈도 좀 남아있고요. 그 존재감은 과시하는데, 존재감이 또 살아날수록 당내에서 또 보수층 일각에서는 무슨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유리한 이슈라고 해도 요즘 보면 뭐 하루에 10개 이상 글을 올린대요. 이렇게까지 꼭 그렇게 또 해야 되냐, 이걸 또 좀 이렇게 약간 고깝게 보는 보수층 시각도 있던데요. 뭐 그거야 어쨌든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들이니까 얘기긴 하지만, 한동훈 대표도 보수층의 이런 시각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대선 이후에 당내 비판이나 고언은 마음 먹고 자제하고 있다. 지금은 도움되지 않는다. 장동혁 대표를 직접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은. 어쨌건 지금은 장동혁 대표와 뭉쳐서 싸울 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결국은요, 한동훈 대표의 존재감은 어디서 살아요? 여기 지금 갑자기 국민의힘이 주류 세력이 한동훈 대표 안 좋아하던 주류 세력들이 갑자기 한동훈 대표 좋아질 리는 없잖아요. 이 존재감은 결국 뭐가 이게 되냐면 지지율이겠죠, 지지율. 한동훈 대표가 다시 한번 예전처럼 대선 후보의 반열까지 올라갈, 그래서 지지율을 상승할 것이냐. 무슨 얘기예요?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공천을 주지 않고는 도저히 버티지 못할 정도의 강력한 지지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의 숙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것들은 이제 연동해서 굴러가는 거겠죠. 장동혁 대표가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끔,
한동훈과 손을 잡지 않고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을 정도의 본인의 존재감을 과연 더 과시해서 드러낼 수 있느냐? 요 지지율, 국민들의 지지율. 네. 그 부분이 아직 지방선거라는 게 또 남아있기 때문에 선거 때는 분명히 중도가 또 필요하거든요. 이번에 또 12.3 계엄 1년을 맞아서 한동훈 대표의 여러 가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 그리고 계엄 해제에서 본인의 역할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이 또 지지율과 어떻게 영향이 있을지도 한번 좀 봐야 될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국민의힘을 움직이는 5인방을 저희가 쭉 살펴봤는데요. 결국은 이번 12월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거가 이제 해결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계엄의 늪을 건널 수 있을 것이냐. 그게 뭐 절연이든 아니든 의견은 다르지만 그렇게 해서 어쨌든 12월 3 계엄 1주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 요걸 잘 넘어서서 계엄의 늪을 건널 수 있을 것이냐. 사실은 그 이후에 당 개혁이나 뭐 여러 가지 국민의힘 쇄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명을 개정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런 얘기들은 어쨌건 요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하는 건데 쉽지 않은 이유 완벽하게 건너자는 쪽. 건너고 싶지만 이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건너고 우리가 건너고 싶다고 건너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수그릴 수는 없다는 쪽. 여기 비슷한 쪽이고 여기도 이제 건너야 된다는 쪽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파란색이 중도 쪽이고 여기는 쪽 지지층 쪽. 이제 친윤 주류들은 이제 약간 양쪽을 다 원하는 쪽. 두 번째, 이거 건널 수 있는 거냐? 쉽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묻지? 이게 쉽지 않은 이유는 지금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는 내년 지방선거 때 이들이 다 뭉칠 수 있냐는 거예요. 뭉칠 수 있을까? 뭉치면 정말 고스란히 뭉치면 상당히 민주당과 대적할 수 있는 세력이 될 텐데 지금 보면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뭐 워낙 사이 안 좋잖아요. 오히려 여기 오면 지지층이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하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층이 있고 중도층이 있으면 한동훈 대표를 안으면 중도층이 좀 오는 것보다 지지층이 더 빠져나간다는 게 지금 이쪽 생각이니까. 근데 또 중도라고 생각이 비슷하냐? 이렇게도 지금 별로 사이가 안 좋거든요. 별로 교류가 없어요. 여기는 친하지만 여기도 큰 교류가 없고 이들이 과연 뭉칠 수 있을 거냐? 생각이 같다고 지금 다 뭉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게다가 당도 달라요. 그죠? 당도 달라요. 다 범야권이긴 한데 과연 이들의 화학적 결합이 가능할 것이냐? 요게 되면 지방선거 때 이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거고 안 그러면 참 힘든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 중심의 키는 결국 누가 지고 있습니까? 일단 계엄의 늪을 어떻게 건널 것이냐? 이들을 다 포용해서 본인의 지지층까지 다 하나로 끌고 가면서 지방선거를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 이것 중에 일부를 포기하고 그냥 지방선거를 조금 덜 이기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건 키는 장동혁 대표가 지고 있고 어떻게 할지 12월이 되게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당원 게시판 문제도 어쨌든 한동훈 대표와 직결되는 이 문제 연내에 정리를 한다고 하니까 요거까지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수준의 정리를 할지 그리고 그 이후 넘어갈 수 있을지 12월에 국민의힘의 운명 중에 상당수가 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장동혁 대표가 최근 우리가 누구다 발언을 해서 논란인데요. 그 누구는 누굴까요? 1번 황교안, 2번 이준석, 3번 한동훈, 4번 추경호. 우리가 황교안이다. 우리가 이준석이다. 우리가 한동훈이다. 우리가 추경호다. 장동혁 대표 누구를 얘기했을까요? 자, 정답 아시는 분은 영상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또 궁금한데 복잡한 이슈도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드립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 뉴스의 주말 오후 3시엔 동인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사님들 퀴즈 정답 보고 가십시오. 자, 대장동 재판 1심 판결문 소식이었습니다. 대장동 일당이 유동규 등에 요청한 공모 지침서 내용이 아닌 것은 야 이거 안 보시면 못 맞추셨을 거예요. 뉴스도 공부 잘하신 거예요. 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4번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안 됐죠. 안 되는 대신에 사업자 선정되는데
힘을 썼다는 게 판결문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당첨자님은요, YURILEE님, 이유리님 같아요. 자,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딱 한 줄인데 아시는 거예요. 계속 환지 방식으로 개발을 요구했는데 수요 방식 개발을 요구했을 리가 없죠. 맞죠? 환지를 요구했죠. 왜냐면 환지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아예 정말 공부 열심히 하셨습니다. 우리 박사님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당첨자님은요, KYUNGHELEE 이경희님 같아요. 정답 4번. 이럴 수가 있나요? 정말 화가 납니다. 화 나죠? 이 대장동 재판 보고 있으면요, 대장동 일당들한테 화가 납니다. 화 납니다. 공감합니다. 네, 물론 뭐 아직 2심 최종심 남아있지만, 1심만 놓고 보면요. 세 번째 당첨자님은요, 그런 거야 왜? 수용이 아니고 환지입니다. 잘 맞추셨어요. 4번 느낌표 3개 탁탁. 고맙습니다. 자, 네 번째 서서희님 축하드립니다. 겨울이니 따뜻한 커피가 땡기네요. 따뜻한 커피 땡기면 드려야죠. 요즘 진짜 따뜻한 커피 생각나요. 나가면 한 잔 이렇게 쥐고 있으면 손도 따뜻해지고 마시면 왠지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죠. 마지막 당첨자님 김정자님 4번입니다. 한사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5분은요 채널의 뉴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게시물 클릭하시면 선물 받는 방법 나와 있습니다. 따뜻한 커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